아주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으면서 과한 행동까지 보일 때 이것을 야경증이라고, 특히 잠든 지 2~3시간 때 일어나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잠 멤버 여러분. 오늘은 새벽에 1시간씩 깨서 갑자기 우는 야경증에 대해서 무섭네요. 좀 다뤄보도록 해요. 근데 야경증이라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야경증, 야제증 이런 얘기들을 상담 갔을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 흔히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야제증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야경증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로 사용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한밤중에 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면은 양육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놀라잖아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을 들어보면 안아주거나 아니면 달래려고 해도 얘가 잘 달래지지도 않고 오히려 밀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병이 아닌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지나면 아이가 진정돼서 잠이 들기도 하지만 또 밤에 그럴까봐 좀 무서워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야경증 이러면 증이 붙어서 병인 거, 증상, 병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세히 정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야경증 증상은 정말 부모를 겁나게 해요. 네.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다가가서 안아주려고 해도 밀어내는 것을 보면 전혀 엄마를 찾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다음날 혹시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꿨냐고 물어보면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알아보지 못할 때 이것을 혼란각성 또는 부분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혼란각성은 꽤 흔한 증상인데요. 3살 미만 아이들은 대부분 울고 발을 구르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서 뭐 주위를 두리번거린다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일까지는 드물어요. 네. 때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이런 과한 행동까지 보이진 않죠. 근데 3살 이상 아이들이 아주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으면서 과한 행동까지 보일 때 이것을 야경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살 된 애들이 이렇게 밤에 자면서 막 울고 버둥거리고 이런 건 그냥 혼란각성이라고 부르지, 야경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동까지 동반된 3살 이상 아이들의 어떤 증상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나이트 테러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죽하면 테러라고 그러겠어요. 다만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학생 정도 아이가 야경증 증상을 보인다. 이거는 치료를 해야 하는 중한 수면 장애로 봅니다. 팀장님도 비슷한 문의를 받으셨죠? 네, 저희는 큰월령 상담할 때는 빠지지 않는 문제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령이 어린아이들의 경우 한두 번씩 꼭 밤에 한 번씩 있어요. 깨서 자지러지게 울고 네. 잘 안 달래지는 경험은 대부분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야경증에 그럼 특별한 원인이 좀 있을까요?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여쭤보면 가족력이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피곤할 때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 심해질 때가 많아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해를 받죠.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대체 애가 이러는 걸까? 또 어떤 때는요, 자다가 그 증상이, 혼란각성 증상이 있을 때 막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막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기도 하고, 그럼 아주 굉장히 놀라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어떤 이유로 잠이 부족하게 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시술을 위해서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정말 흔하게 나타나고요. 또 많이 아팠을 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야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 좀 더 큰 아이들은 아데노이드 비대 뭐 이런 것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도 양육자분들이 복직을 앞두고 주 양육자가 뭐 바뀐다거나 할머니나 아니면 뭐 새로운 시터분으로 바뀐다거나 이럴 때 야경증이 나타날 수 있는 빈도수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나 싶어요. 야경증은 어느 정도 비슷한 시간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그 혼란각성은
꿈을 꾸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꿈꾸지 않는 깊은 잠, 특히 초기 깊은 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잠들고 1시간에서 4시간 만에 발생하는데 특히 잠든 지 2-3시간 때 일어나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잠들고 4시간 정도 괜찮았다. 그럼 오늘 밤은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자다가 갑자기 아기들이 이런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혼란각성이라는 것은, 야경증이라는 것은 꿈을 꾸지 않는 수면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말은 아이는 실제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야경증 증상 동안에 공포스러운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양육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부모가 이걸 이해하고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중인 아이를 일부러 깨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극하면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부모를 발로 차거나 때려가지고 네. 다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피곤할수록 부분각성 문제는 심해지기 때문에 잠을 일찍 충분히 재우도록 노력해야 되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재우는 것은 수면 문제의 언제나 정답, 네.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또 말이 통하는 아이의 경우에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는 자꾸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꿈꾸지 않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기억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엄마가 네가 지난밤에 그랬어.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요인을 빨리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도 낮 동안에 좀 필요하겠어요. 네. 어른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낯선 환경에 놓여지거나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아마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군대를 그렇게 가는 그래서 아기들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밤중에 수면에 뭔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기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자극이 많았거나 뭔가 활동이 많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했거나 했을 때는 그날만큼은 수면 의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엄마나 뭐 아빠나 양육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매일 같은 시간에 깨서 소리치고 이렇게 운다고 한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증상을 보인다면 네. 오히려 괜찮겠죠.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시계를 잘 보고 있다가 깨어나기 한 30분쯤 전에 아이를 미리 깨워서 다시 재우면 그날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잘 살펴보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금 뭐 어떤 전조 증상을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긁는다든지 입맛을 다시는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그거 미리 깨우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항상 말씀하신 수면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 또 예상이 되는 날에는 수면 의식을 좀 더 집중하는 것, 규칙적으로 재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야경증과 영양소 결핍 뭐 이런 연관성은 별로 없나요? 네, 그렇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타민 D가 수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네. 요즘처럼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 수준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철분도. 네, 그치. 철분은 이제 잘 먹는 아이라고 한다면 3살 아이가 철분이 결핍한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비타민 D는 실내 생활이 많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실내 생활을 하고 그러면 결핍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소장님 상담하다 보면 엄마들이 이 야경증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종종 맞아요. 있으세요. 많아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기도 음, 하는데 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 알잠이 추구하는 것은 늘 네, 말씀드리지만 과학적 네. 교감입니다. 예, 아직 침과 야경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네. 아마 야제증이라는 말도 한의원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네. 네, 거기에 침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 연구 결과에서 찾지를 못했고요. 과학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